안녕하세요. 지난 수학자의 노트 6번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없음을 나타내는 수, 0을 발견하고요. 또 열 손가락에 딱 맞는 십진법이라는 아주 눈부신 논리적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순간 함께 있었죠. 정말 간결하면서도 세상 모든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거의 뭐랄까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득 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인간이 이성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발명품, 십진법을 바로 옆에 두고 왜 우리는 기계, 컴퓨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걸 단 두 가지 상태로만 표현하는 거죠. 켜짐 아니면 꺼짐, 있음 아니면 없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원시적으로 보이는 0과 1의 이중세계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그 정교한 논리가 왜 기계 옆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단순함으로 회귀해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이 0과 1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와 우리 인간을 또 연결해주는 특별한 언어, 기계어의 속기부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회귀라거나 되돌아갔다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계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수학적인 표현 방식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새롭게 발견했다. 네. 십진법은 우리 인간의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열 손가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했죠. 하지만 기계는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대신 전기가 흐르는 상태, 온, 이걸 1이라고 하고요. 흐르지 않는 상태, 오프,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물리적인 상태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초기 컴퓨터 과학자들이 딱 마주했던 현실이었거든요. 그 두 상태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 이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두 가지 상태만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표현하고 계상하고 또 저장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제를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저,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하죠. 그 수체계가 바로 이진법. 당신께서 0과 1의 이중세계라고 멋지게 표현해 주신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가 뭐 뒤로 갔다, 후퇴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 그 물리적인 현실에 가장 잘 맞는 새로운 수학적인 옷을 찾아 입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필요에 의한 발명 혹은 발견이었던 거죠. 필요에 의한 발견.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할 임무가 아주 명확해졌네요. 인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체계인 십진법의 논리가 어떻게 기계의 언어인 이진법으로 재탄생 아니면 재해석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갑자기 16진법이라는 거, 언뜻 보면 숫자의 알파벳까지 쓰니까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 기계어의 속기 부호가 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0과 1의 이중세계, 바로 이진법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니, 숫자라고는 달랑 0하고 1, 이 두 개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수많은 숫자들, 나아가서 막 복잡한 계산이나 정보 처리 같은 게 가능한 건지 이게 좀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마치 알파벳 A랑 B 딱 두 글자만 가지고 셰익스피어 희곡 전부를 쓰려고 하는 것처럼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실제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는요, 십진법하고 똑같아요. 바로 자리값 개념이 있습니다. 자리값, 십진법처럼요? 네, 십진법에서 오른쪽부터 첫째 자리는 1, 즉 10의 0제곱이죠. 둘째 자리는 10, 10의 1제곱. 셋째 자리는 100, 10의 2제곱.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이진법에서는 각 자릿수가 2의 거듭제곱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첫째 자리는 똑같이 1, 2의 0제곱이고요. 둘째 자리는 2, 2의 1제곱. 셋째 자리는 4, 2의 2제곱. 넷째 자리는 8,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배씩 커지는 거죠. 두 배씩? 네. 예를 들어서 십진수 5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01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 왼쪽 1은 셋째 자리니까 2의 2제곱, 즉 4를 나타내고요. 가운데 0은 둘째 자리, 2의 1제곱인데 0이니까 0이고요. 맨 오른쪽 1은 첫째 자리, 2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4 plus 0 plus 1 하면 4 plus 0 plus 1, 즉 5가 되는 겁니다. 아하. 또 다른 예로 10진수 13 같은 경우는 이진법으로 1101인데요. 이게 1, 8 plus 1, 4 plus 0, 2 plus 1, 1이니까 8 plus 4 plus 0 plus 1 해서 13이 되는 거죠. 아하, 네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자체는 0하고 1, 딱 두 개밖에 없지만 자릿수를 계속 늘려나가면 이의 거듭 제곱 값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이론적으로는 뭐 아무리 큰 수라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십진법하고 기본 원리는 완전히 같네요. 다만 밑수가 10이냐, 2냐 그 차이일 뿐이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0과 1, 그리고 자릿값의 조합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의 물리적 상태, 즉 켜짐 1과 꺼짐 0과 완벽하게 1대1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1대1 대응? 그렇죠. 수많은 전구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 그 상태들의 조합만으로 어떤 숫자든 어떤 정보든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계 입장에서는 전기가 약간 흐른다거나 살짝 켜졌다 같은 애매한 상태는 오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애매하면 안 되죠. 하지만 확실히 켜짐 1, 아니면 확실히 꺼짐 0, 이 두 상태는 명확하게 구분되고요.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가장 명확하고 물리적으로도 오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정보 저장 및 신호 전달 방식이 바로 이 이진법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뭐 컴퓨터 언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의 수학적 기저라고 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건 싹 덜어낸 그야말로 극도의 단순함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그 극단적인 단순함이 오히려 기계한테는 혼란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명확성을 보장하는 열쇠였군요. 인간한테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자연스러웠지만 뭐 전기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기계한테는 0과 1, 딱 두 개 숫자면 충분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계는 이진법으로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그걸로 충분했던 거 아닐까요? 왜 굳이 기계어의 속기부어라고 불리는 16젠법까지 등장하게 된 걸까요? 아니 0부터 9까지 숫자도 모자라서 A, B, C, D, E, F 이런 알파벳까지 빌려와서 수를 표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이유는 좀 역설적이게도요. 기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한 효율성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요? 네. 이진법은 기계에게는 완벽한 언어지만 우리 인간이 직접 읽고 쓰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길고 가독성이 떨어져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길어진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10진수 255 있잖아요. 이걸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111111 이렇게 됩니다. 1이 8번 반복돼요. 와, 1만 8개? 그렇죠. 그럼 10진수 1000은 어떨까요? 이진법으로는 11111010000입니다. 10자리나 되죠. 숫자가 조금만 커져도 0과 1의 나열이 뭐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컴퓨터 내부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디버깅해야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긴 0과 1의 행렬을 계속 보고 있는 건 끔찍한 일이겠죠. 실수하기도 너무 쉽고요. 상상만 해도 막 눈이 아찔해지는데요. 0이랑 1이 막 반복되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놓치기도 너무 쉽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길고 읽기 힘든 이진수 정보를 기계의 작동 방식과는 잘 맞으면서도 인간이 좀 더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압축하거나 변환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아하.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16진법입니다. 16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16은 2의 4제곱, 즉 2의 4제곱이거든요. 2의 4제곱.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진수 4자리를 정확히 16진수 한 자리로 딱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진수 1111은 10진수로 15인데요. 이걸 16진수에서는 F라는 기호 하나로 나타냅니다. 16진법은 아시다시피 0부터 9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10은 A, 11은 B 해서 15를 F로 표현하죠. 아, 네는 A부터 F까지. 그렇죠. 아까 예로 들었던 10진수 255, 즉 이진수 1111을 다시 볼까요? 이걸 4자리씩 딱 끊어보면 1111 하고 1111 이렇게 두 묶음이 되죠. 각각 16진수로 F에 해당하니까 이진수 111111은 16진수로는 FF,
이렇게 단 두 자리로 간결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와, 8자리 이진수가 단 2자리 16진수로 확 줄어드는군요.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1자리로 아주 깔끔하게 변환된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마치 긴 문장을 확 줄여 쓰는 속기. 뭐랄까, 암호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계어의 속기부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16진법은 이진법으로 표현된 기계 내부의 긴 정보를요, 인간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훨씬 더 쉽게 읽고 쓰고 또 오류 없이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율적인 정보 압축 기술이자 일종의 표기법 약속인 셈입니다. 약속이군요. 네. 컴퓨터는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0과 1의 이진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만 사람은 화면에 표시된 16진수 값을 보면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웹페이지 색상 같은 거 지정할 때 해시 FF0000 이러면 빨간색, 해시 00FF00은 녹색, 해시 0000FF는 파란색을 의미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16진수로 빛의 3원색, RGB 각각의 강도를 0부터 255, 즉 FF까지 표현한 거거든요. 만약 이걸 이진수로 111111, 000000, 000000 뭐 이렇게 써야 했다면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아하!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16진법은 기계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기계와 소통해야 하는 우리 인간을 위한 뭐랄까요? 친절한 통역사? 네, 좋은 비유네요. 아니면 효율적인 번역 도구 같은 거였군요. 기계의 언어인 0과 1의 이중세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0진법 세계, 그 사이에서 특히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리 역할을 딱 해주는 거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결국 기계의 언어는 켜짐 꺼짐이라는 그 물리적인 제약에서 출발해서 극단적인 단순함, 즉 이진법을 택했지만 그 기계와 소통하고 또 기계를 제어해야 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약간의 복잡성, 즉 16진법을 받아들인 셈이군요. 어우, 단순함과 효율성 사이 아주 절묘한 타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진법은 기계와의 완벽한 소통을 위한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16진법은 그 이진법을 다루는 인간을 위한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필요에 이어서 탄생했지만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둘 다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논리인 10진법이 어떻게 기계의 극단적인 단순함, 즉 0과 1의 이중세계 앞에서 이진법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16진법이라는 기계어의 속기 부호가 인간과 기계 사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직 0과 1 이 두 가지 신호의 조합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토록 복잡하고 경이로운 디지털 문명 전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게 새삼 정말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음악, 영상, 인공지능까지 모든 것이 결국엔 0과 1의 끝없는 나열이니까요. 이것으로 수를 기록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정수, 인티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긴 탐험 여정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고대 문명의 숫자 세기부터 시작해서 0의 혁명적인 발견, 또 우아한 10진법의 완성, 그리고 마침내 기계시대를 연 이진법과 그것을 보조하는 16진법까지. 아, 정말 긴 길을 함께 걸어왔네요, 당신과. 네.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의 발전사는 그 자체로 인류 지성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진법의 발견과 활용은요, 수학적 구조 자체가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단 2개의 요소만으로 이론상 무한한 정보를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요. 수학적인 추상화가 현실 세계를 바꾸는 힘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정수라는 단단하고 명확한 땅 위에서의 탐험을 마치고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정수와 정수 사이의 빈 공간, 즉 분소의 세계입니다. 다음 이야기, 분수의 직관과 실용, 피자 조각으로 이해하는 비율에서는요, 이 사이의 세계,
나누어진 조각들의 세계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해하고 측정하며 활용해 왔는지 피자 조각 나누기 같은 아주 친숙하고 맛있는 예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분수가 단순히 수학시험지를 괴롭히는 그런 골치 아픈 기호가 아니라요. 우리 삶 속의 비율, 관계, 분배를 이해하는데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10진법, 2진법, 16진법 등 다양한 기수법, 즉 베이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동일한 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렇다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나 미래의 기술에 훨씬 더 유용할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수법 체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3진법 컴퓨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다른 진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